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요즘에 날 더워지고 이러면서 우리 간단하게 한잔하고 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한잔하셨다고 운전대 잡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음주 단속 더 강화되고요. 음주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음주한 다음에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오늘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마트에 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제철 식재료 바로 가지인데요. 이 더운 여름철을 이겨낼 수 있는 보양식 가지 요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녁 반찬 식재료로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로 각종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두 분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가지가지 할 말이 많죠. 요즘 마트 갔더니 가지 가격 꽤 괜찮아요. 네. 가격이 뭐 마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상태도 너무 좋고요. 또 이게 찾으시는 주부님들이 많은 거 보면 집에서 도대체 저분들은 가지로 뭘 해먹으시려고 살까라고 고민을 좀 해봐서 어제는 한 분께 여쭤봤어요. 제가 직접. 네. 가지 뭐 해 드세요? 했더니 그냥 뭐 무침이지 뭐 이렇게 쪄서 찢어서 무침 해 먹지 뭐 이러시는데 오늘은 조금 가지의 색다른 변신 그리고 좀 이제 이 가지를 가지고 다르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였으면 되게 좋겠어요. 네. 그리고 가지는 정말 다이어트 식품으로 손색이 없고 대표적인 항암 식품이잖아요. 칼로리는 낮고 수분이 94%. 그럼요. 맞아요. 네. 이게 섬유질도 되게 많아서 네. 약간 화장실 막 이런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효과가 있고요. 변비. 네, 있고 또 이제 이게 아무래도 사이즈가 요만한데 요거 하나 다 먹어도 좀 배가 듬직하니 부르거든요. 근데 칼로리가 현저히 낮아요. 그리고 먹다 보면 수분감도 많아서 딱히 물을 먹지 않아도 뭔가 물을 먹은 듯한 청량감까지 주는 그런 채소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가지 꼭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그리고 변비로 고생하는 제 주변의 친구들 정말 많은데 가지를 추천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요. 이 가지에 이 보랏빛을 내는 이 안토시아닌 성분. 항암 효과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몸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그 안 좋은 중성 지방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몸이 좀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가지를 꼭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요맘때쯤에 그 가지 수확하는 그 농장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농장에 수확하시는 분들이 가지를 생으로 그냥 드세요. 맞아요. 생으로요? 네. 가지를 생으로 네. 생가지를.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 가지가 독소가 있다고 알려져서 생으로 많이 먹으면 좋지는 않다고 네. 하는데요. 그 농부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이제 이 가지가 열기를 낮춰준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수분이 굉장히 많기 그 때문에. 오이하고 비슷하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분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쓰러지는 거 방지를 해준다고 그래요. 수분 충족을 시켜줘서. 더운 여름철에. 네네. 아니 뭐 다이어트에도 좋다 그러시고 네. 뭐 항암에도 뭐 좋다 그러시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또 뭐 낮춰준다 그러고 아니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사실 색깔도 그렇고 이게 먹으면은 이게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 이 맛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가지 요리를 생각하면 김경식 씨도 직접 해서 드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절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 아니면 내 부모나 내 와이프가 해줬던 음식만 먹다 보니까 가지 맛을 조금 잃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 자체가 스폰지처럼 돼 있어요. 다른 양념들을 쫙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양념이 들어가도 가지 본연의 맛보다는 그 양념 맛을 확 더 느끼게 되는데 맞아. 오늘은
가지 맛을 좀 느끼는 요리로 제가 좀 뜸을 들이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뭐 절임도 좋고 구이도 좋고 외국에서는 라자냐 이런 라자냐. 것도 하고 그냥 불에 구워 먹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지는 사실은 요모조모 요리를 되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식재료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여름철 되고 이러면은 휴가들 많이 가시는데 요즘에는 캠핑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캠핑할 때 바베큐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거 서양 사람들 바베큐 할 때 보면 고기를 먹을 때 이거 콜레스테롤 수치 그래. 낮춘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꼭 이렇게 그냥 불에 구워요. 맞아. 그래서 잘라서. 그냥 드신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네. 아주 맛있어요. 그렇게 해도. 네. 사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가지 반찬만 해주시면은 밥 안 먹겠다고 생떼를 이렇게 써가지고. 느물느물하고 이상하잖아요. 네, 그거 엄청 혼났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가지 속에 들어있는 그 양념 맛들 있죠. 그것들이 가지 맛하고 섞여서 한 번에 다 느껴지니까 어린 나이에 약간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정 MC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약간 이렇게 구워 먹었을 때 사실은 가지 본연의 맛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이할 거군요. 아, 글쎄요. 구이하세요. 구이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제철 식재료의 가지가 제대로 된 좋은 가지 고르는 팁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이 가지 고르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뭐, 어떨 것 같으세요? 가지? 지금이 제철인가요? 네, 지금 네. 제철이에요. 아, 네. 4월? 지금 제철이에요. 네네. 이 가지는 4월부터 8월까지 제철입니다. 김경 씨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지 같은 경우에는 겉면에 퍼란 진한빛이 돌고요. 그리고 만졌을 때 단단한 것. 이런 것들을 고르는 게 영양도 예. 꽉 차 있고 맛도 꽉 차 있는 그런 좋은 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만져보시면 네.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폰지처럼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난 애들은 누르면 쑥 들어가요. 그게 좋아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 안에 씨가 가득 차서 물렁물렁해지는데 탱탱해야죠. 이렇게 보면 지금 손이 거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탱탱하고 네. 윤기가 반질반질 나는 이런 것들이 좋고요. 네. 이 위에 보면 꼭지 부분에는 네. 아시는 분들 많지 않으신데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요? 가시가 꽤나 단단하고 아프고 따갑습니다. 많이. 아니에요? 뭐 가시가 있어? 이런 가시가 좀 선명한 게 사실은 좀 싱싱한 거라서 좋은 걸 가져오셔서 이 부분을 꼭 잘라내고 가시를 네. 조심해서 요리를 하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색이 진하고 단단한 네, 거. 네. 요즘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무침으로 주로 많이 무침. 먹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맞아요. 가지를. 네. 근데 오. 우리는 중국에 비해서 또는 서양에 비해서 덜 가지로 먹죠. 해먹는 요리 종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왜 그 가지밥 있죠? 네, 가지밥. 가지밥. 맛있죠. 거기다 돼지고기 좀 넣어가지고 밥할 때 아예. 그래서 양념장이 하는 거. 그거 맛있더라고. 오늘 지금 주문 들어간 거예요. 가지밥을 준비를 못했네요, 우리가. 근데 가지밥만 해도 가지 본연의 맛에 네. 약간의 고기 맛, 그리고 쌀이 주는 그 복합미를 딱 느낄 수가 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침 이런 거는 가지를 쪄서 손으로 쫙 찢어서 약간 어떤 데는 속 따로 겉 따로 노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모든 부분이 양념을 쫙 먹어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가지를 이런 무침을 하죠. 말씀하신 대로 중국 요리에서는 어항가지 요리가 어항가지. 튀겨가지고 그렇죠. 가지 튀긴 거 먹는 맛있어. 건데 사실은 겉에 양념이 바삭하다 보니까 안으로 기름이 들어가기는 해도 그 폭신폭신한 기름 맛 때문에 굉장히 중국집에서 좋아하시고 이 집 요리를 잘하는 집인가 고민이 된다면 가지 요리 가지 시켜봐라. 요리, 맞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지가 조금 여러 가지 음식으로 나라마다 좀 다른 음식들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자, 우리가 너무 이 서두가 길었던 것 같은데 요리 가지요. 그러시지요. 네, 그렇게 그러겠습니다. 요리 요리 가지요. 가지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요리 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네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제가 이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드릴 요리는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까 전에 맛있는 가지를 요리할 때는 제가 아까 어렸을 때 그 가지 안 먹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물컹물컹한 식감. 식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지 속에 배어있는 각종 양념의 맛들이 섞여서 네. 가지 본연의 맛이 없다. 네, 저에게 불쾌감을 줬어요. 이해돼요. 그 껍데기 네. 막 이렇게 따로 살아있고 안에서 뭔가 네 맛도 내 맛도 물컹물컹 막 물컹물컹하게. 맞아요. 그런데 이 가지를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어떻게? 가지가 갖고 있는 그 달콤한 맛, 마치 아오리 사과,
그 약 풋사과 먹는 느낌이랑 비슷해요. 네. 그 달콤한 맛을 살려주고요. 그리고 가지를 더 쫀득쫀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좀 소두가 좀 길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침이 지금 여기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네, 오늘 그 침 그대로 가져가셔도 돼요. 네네네네. 그럼 갈까요? 가지의 네. 식감을 더 살려준다. 네네네. 자, 먼저 비법 재료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네. 비법 재료. 아, 요거 아니군요. 뭐 숨겨놨어요? 네, 여기. 빨리 숨겨야 돼. 네. 뭐야, 뭐 그래서 먼저 뭐예요? 오늘 오늘- 할게 가지 뭐예요? 가지. 기다려 보십시오. 아, 예, 예. 오늘 가지 요리의 식감을 살려서 할 요리의 비법 재료는요. 비법 재료? 바로 소금입니다. 아, 소금? 소금? 네. 너무 근데 간단한 비법이에요? 거 아니에요?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게 끝이에요. 아, 이게 무슨 소금이에요? 맛소금이에요? 아니면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에요? 뭐예요? 그냥 일반 소금입니다. 일반 소금이면 네. 된다. 근데 이게 비법이다? 네네. 무슨 요리인지 궁금하시죠? 네. 무슨 요리냐고요? 네. 가지 소금 요리. 오늘 만들어드릴 요리는요. 네. 바로 쫀득한 가지의 맛이 살아있는 가지 강정입니다. 강정! 가지 강정 강정. 너무 좋죠. 야. 달콤하니. 아니, 근데 가지 강정의 비법이 소금이라고? 네. 그거 독특하네요. 이 소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삼투압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빨아들이죠. 가지가 갖고 있는 수분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가지 속에 부족한 염분을 또 채워줍니다. 네. 간베이겠죠.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소금이 비법 재료인 이유는 뭐냐면요. 네. 바로 이 가지 강정의 쫀득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식감. 네네. 소금이 이제 이 식감을 살려준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네. 그래요. 맞아요. 궁금해요, 좀. 아, 이거 어떻게 좀, 뭘 준비해드릴까? 아, 네. 오늘은 천천히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가지 써실 때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탁 써시는 일자로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일자로. 네. 자, 이렇게 일자로 써시는데 네. 이 가지 맛에 한번 빠지시게 되면요. 네. 이것도 연필 깎듯이 이렇게 또. 오. 네. 자, 이렇게 연필 깎듯이 버릴 수 없어요. 가지 넌 소중하니까. 아, 최소화시키는군요. 네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런 버린 식으로? 부분을 최소화시킵니다. 이렇게. 네. 요거는, 그냥 버리면 되는군요. 이거 가지 한번 향 한번 맡아보세요. 이거 지금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사과향. 아, 진짜 지금 나요, 여기서도. 그러네. 사과 향이 나요. 네네, 그죠.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예인 씨 궁금하죠? 진짜 네. 사과 향이 나. 이거 저희도 맞죠? 한번 네. 맡아볼까요? 맡아보세요. 신기하다. 네. 정말 사과향이 나요. 지금 가지 향을 처음 맡아본 분들 같아요. 근데 풋사과. 풋사과 맞아. 색도 아우리 풋사과 같은 색이고. 풋사과. 너무 신기하죠? 풋사과 색이고. 네. 이게 진짜 아마 기억이 나네. 가지를 생으로 드셔보시려고 생각하시거나 향을 맡아보시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갖고 있는 본연의 맛은 풋사과와 같은 상큼하고 네. 달짝지근한 그런 맛입니다. 그러네. 신기하네. 네, 그래서 그거를 살려주시는 게 좋고요. 자, 한번 바로 요리를 시작을 해볼게요. 네. 먼저 가지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약간 뚝뚝 두툼하게. 잘라주네요. 네. 오, 두툼하게. 두툼하게. 이거 한 입에 들어가기 좀 클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저걸 바베큐 할 때는 단면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쓸어요. 맞아요. 어슬하게. 세로로. 어슬슬기로.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칼집을 저희 그 캐스터네츠 짝짝.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나중에 아, 알려드릴게요. 이거 또 비밀이고 숨겨져 있구나. 비밀이에요. 자, 이렇게 가지를 칼집을 이렇게 내주세요. 저걸 튀김한다고 해서 금방 튀겨지게 저러나? 네. 뭘 넣지 않을까요? 아, 넣어요? 여기다가 역시. 여기다 뭘 넣을까? 저희다 소금 넣나 보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아까 소금이라며. 이렇게 소금 넣고 끝이. 와.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저기다 소금 넣고 튀기나 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좀 네. 굵게 이렇게 썰었구나. 칼집을 가운데 내기 위해서. 네네네네. 캐스터네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네. 네. 그 예인 씨가 다룰 줄 아는 유일한 악기. 네. 네, 저는 트라이앵글. 네. 그 노래 들켰네요. 있었는데 옛날에. 네. 게스터네츠는 짝짝짝. 아, 맞아요. 머리는 찰찰찰. 아, 역시 애기가 있으시죠, 지금. 칭칭칭. 역시 엄마는 다릅니다. 우리 다 식구 같아. 지금 뭐 밥에 먹기 전에 우리 모습들. 아빠가 오늘 휴일에 그쵸. 요리하는 거고.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썰어주세요. 안에. 네. 근데 뭘 넣을지가 궁금하네. 자, 이렇게 썰어주신 다음에. 네네. 왜냐면 재료를 공개 안 했거든요. 네네. 아직 안 했어요. 오늘 셰프님 비밀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게 말이야. 오늘 비밀스러운 남자예요.
남자들은 답답해요.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해요. 본명도 모르잖아 지금 사실. 토시라는 말이 있어요. 토시. 자, 이렇게 썰어놓은 가지에 비법 재료인 소금을 뿌려주십니다. 여기. 그냥 위에다 바로. 네, 위에다 그냥 뿌려주시면 안에다 돼요. 넣는 게 아니고. 네네네. 안에 넣는 건 위에다가- 아니었네요. 위에다 이렇게 뿌리네요. 뿌리듯이 이렇게 흩날리듯이 네. 뿌려주시면 돼요. 자, 저 살짝 간이 되겠어요, 정말. 네 맞아요. 간이 될 뿐만 아니고요. 소금이 수분을 빨아들여서요. 이 가지 안에서 그 수분들이 멍글멍글 올라와서 소금에 맺혀요. 가지 표면에. 근데 그렇게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염분은 다시 또 가지 속으로 넣어줍니다. 이게 간백에. 네네 이게 삼투압적인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이렇게 해서 잠시 두시면 돼요. 얼마나 되고 둬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두셔도 되고요. 그 정도로? 아니면은 바로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수분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요 문제네. 안에 요 썰어놓은 그 안에 중간에 이게 뭐가 들어가냐고요? 요 중간에 들어갈 식재료는 네. 바로 새우입니다. 아, 이 새우구나 요게. 네네. 새우 맛있겠다. 가진 새우. 요거 쓰러집니다. 오늘 뒷목 잡으십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맛있겠다. 네. 아무 새우나 상관없어요? 아무 새우나 상관없고요. 네. 물론 이제 익혀놓은 새우는 좀 그렇고요. 그렇죠. 익히지 않은 새우를 잘게 이렇게 으깨주세요. 으깨서. 으깨주신 다음에 대파 흰 부분을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이렇게 그 새우랑 같이 오물조물 버무려 주시고요. 여기에 소금, 후추 약간. 여기도 네, 간 소금, 좀 후추 되게. 약간 넣어주시고요. 반죽을 해주시면 이 새우에서도 이 점액질 성분이 나와서 이렇게 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이걸 넣으면요? 저거를 저렇게 넣어서 튀기겠죠, 셰프님께서. 같이 저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멘보샤. 멘보샤의 멘보샤. 가지 버전. 맞아. 가지 버전 아, 멘보샤. 가지 버전. 이렇게. 멘보샤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멘보샤가 씹을 때 안에서 그 새우 부드러운 게 나오는 네, 느낌이 그런 식으로. 식감도 좋고 맛도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빵이 이렇게 기름 네, 싹 네. 차고 그렇죠, 가지가 그 역할 해줄 것 같아요. 여기 수세계 잘하는 집 있어요. 저는 저기 합정에. 합정에 하나 또 있어요. 난 연희동에 아는데. 연희동에 유명하잖아요. 1호점, 2호점. 예. 아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채워주십니다. 이게 새우가 들어가니까 또 가지가 네. 달라 보이네요 또. 네. 그러게요. 오늘 가지가지 하죠? 아니 진짜 상상이 가는 게 이 멘보샤를 먹어봤기 때문에 네. 요 튀긴 거에다가 바삭한 거에다가 안에 요 보드라운 이 새우살이 탁 녹을 거 생각하니까 기대가 돼요. 여기 쫀득쫀득하게 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냥. 근데 멘보- 생각보다 만드는 과정도 쉬운 것 같아요. 네, 멘보샤는 그 토스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쵸. 세워 넣는 맞아요. 건데요. 이 가지에다가 넣으면 건강에도 더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네. 같은 튀김 요리라도 건강 생각하면 가지가 훨씬 그럼요. 좋겠죠. 네, 맞아요. 이렇게 가지를 반 잘라주신 다음에 가지 안쪽에다가 새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만약에 새우가 없을 때는요, 다른 식재료들 넣으셔도 되는데요. 네.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넣으셔도 정말 맛있게 즐길 수가 있고요. 그것조차 없으시다. 그러면은 네. 집에 이런 게맛살 같은 거 있죠. 네. 게맛살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 그것도 괜찮겠네요. 후다닥 만들 때는 뭐 새우 손질하고 그럴 필요 없이. 요 전문점 한번 갈까요, 저희? 근데 새우가 제일 땡기긴 하네요. 네, 왠지 저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게 귀찮더라도 이 채워주십니다. 새우를 다져갖고 이렇게 넣는다는 게 상상만 해도 지금 네네.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살짝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그 소금을 뿌려놨기 때문에 아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삼투압작용으로 가지 안에 들어있는 수분 수분을 빼주고. 빼줍니다. 그런데 이거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수분이 빠지면 쫀득해지는지? 물기가 있으면 물기가 빠지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단순히 물기만 빠져서가 아니고요. 네. 이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 성분이 네. 그 점성질, 끈적끈적한 그걸 점성질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단단하게. 예, 그래서 소금을 좀 뿌려주는 게 좋고요. 네. 바로 지금 그러면은 튀김옷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아까 새우 넣은 거하고요. 네네네. 새우 안 넣은 것도 이따 하나 튀겨줘 보세요. 그냥 그 저기 그래요, 그 맞아요. 가지 가지튀김. 네네네. 미식가셔. 맛집을 너무 많이 다니시죠. 그러니까 알잖아요. 이거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니 가지가 자. 자체가 싱싱하면 가지 자체만 살짝 튀겨서 먹어도 지금 궁금할 맛있죠. 것 같아요. 네네, 달달하니 맞습니다. 맛있죠. 여기에 먼저 탄산수. 탄산수요. 아, 바삭하게 튀겨. 야, 이거. 축하해 주나요? 네네. 자, 탄산수입니다. 탄산수를 넣는 이유는 이게 더
네, 튀김을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네. 저희 예전에 정민 쌤이 했던 튀김 요리에서도 한번 했었는데요. 네네. 맞아요. 이 튀김 탄산수에 들어있는 기포가 튀김 옷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더 바삭바삭하게 네, 맞아요. 튀김 요리를 즐길 수가 있죠. 사이다로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큰일 나요. 왜요? 네. 당성분이 달죠. 들어가 있게 되면 설탕이 들어가니까. 또 기름이 네. 잘 타요. 네. 네네, 맞아요. 탄산수로 역시. 네,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설탕이 안 식으로 들어간 탄산수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탄산수를 넣고 네. 천천히 섞어줍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왜 집에서만 튀김을 하면 나는 안 맞아. 바삭하지? 맞아요. 그러시거든요. 네네. 내가 방법이 있는 튀겨서 거예요. 내가 튀겨서. 내가 왜 그런지, 튀겨서.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집에서도 바삭하면 계속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사 먹을 수 있게. 네. 아예 바삭한 건 나가 먹는 거. 이렇게 그 기름이 다른가? 어떻게 튀기면 그쵸. 이렇게 집에서 하면 이렇게 참 달라. 그 그죠. 뭔지 모르겠어. 그거는. 제가 오늘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것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탄산수가 들어가서 바삭하게 한번 해줬잖아요. 네. 여기에 또 소금을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또 여기. 소금을 네. 넣어요. 아까 제가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 수분 빨아당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전분에 들어있는 글루텐 성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소금의 나트륨이. 쫄깃하게. 네네. 또 쫄깃한 맛을 내게 해주고요. 네. 자, 이렇게. 자, 고루 저어줘요. 섞어줍니다. 아, 이 농도는 자, 이렇게 이 똑똑 떨어질 정도. 정도로. 그래 이 소금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네요. 네. 제가 한 반죽 보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튀김 옷만 봐도 왜 이렇게 침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튀길 때도 이게 수분이 너무 많으면은 네. 안 좋으니까 물 들어가면 팍 튀기고 네, 안 좋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지금 수분을 빨아당기니까.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요거는 얼음물이에요. 얼음물입니다. 얼음물 또는 제가 지금 얼음을 준비했는데 네. 저희가 생방 중이라 얼음이 녹았어요. 야 이거 진짜 리얼이다. 조명이 너무 세. 얼음이 다 녹았어요, 이렇게. 네. 근데 조명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네. 얼음을 이렇게 한두 조각 정도 넣어줍니다. 얼음은 네. 왜 넣는 거예요? 이 얼음 역시 같은 역할을 해요. 그 밀가루의 그 전분 성질, 끈적끈적한 네. 전분 성질이 전분 성질. 높은 온도에서는 이렇게 흐물흐물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낮은 온도에서는 이렇게 탱글탱글해집니다. 탁 이렇게 모이는 네. 사우나 가면 느껴지잖아요. 그래, 사람하고 그러니까 뜨거운 데 가면 이렇게 있다가 찬 데 가면 쩍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탱글탱글해지지. 그래서 튀김옷을 만들어 두셨을 때는 바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얼음 하나 띄워서 냉장고에 잠시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맞아.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그래요.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튀김옷도 잠깐 온도가 낮아지라고 네. 이렇게 조금 두겠습니다. 반죽부터가 네. 다르네. 요즘에는 뭐 저 튀김가루, 부침가루 다 팔아요. 다 나와요. 맞아요. 오. 그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럼요. 자,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요. 네. 한번 기름 온도를 확인을 하고 네, 온도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저는 뭐 젓가락을 꽂아서 젓가락 주변에 기포가 올라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뭐 하나 이렇게 한 덩어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살짝. 튀김옷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튀김옷을 몇 방울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럼 저기 거품이 나오면서 또 올라오는 이렇게 지금 올라오죠. 지금 예, 올라오는 거 올라와요. 보이시죠? 올라와요. 오. 저 맨 큰 덩어리까지 올라와요. 네네.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바로 넣으시면 안 되고 이 올라온 덩어리 주변으로 이렇게 기름이 기포가 멍얼멍얼 생깁니다. 네. 그때 튀김은 이렇게 1차로 튀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세상 맛있는 가지튀김 제가 해드릴게요. 뭐 항상 가지 무침밖에 안 먹어봤거든요, 저는. 더 기대가 돼요. 냉국에도 가지 들어가는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들어가나요? 그 경상도 쪽에서 먹었던 음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가지 냉국 고향이 경상도예요, 같이 제가. 만드시는 예, 예. 게 있는데 예. 이제 그 약간 지역 음식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은 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좀 지역 음식 오늘 제가 지역 음식을 하나 하거든요. 제 지역은 잠깐 숨겨두고 냉국은 경상도 쪽에서 여름에 맞아요. 좀 시원하게 먹는 생 가지로 만든 냉국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어렸을 때 기억에 냉국은 냉국인데 거기 이거 가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내 기억이 맞나 했는데 맞군요. 맞아요. 그게 경상도 지역에서 가지를 넣어서 냉국을 네. 먹군요. 가지가 시원하게 하고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수분도 94%라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 맞네요. 네. 오. 자, 됐습니다. 이제 네. 지금 기포가 올라왔어요. 그 주변으로. 이제 옷을 입혀줘야죠. 멤버샷 상상하면서 오늘은 이제 가지 강정이에요, 그죠? 자 입혀서 입혀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줍니다. 자, 바로 올라오죠. 이렇게 네. 옆쪽으로. 네. 튀겨놓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튀김은 튀기는 언제나 거. 오라요. 맛있어요. 네.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왜 그저 군화를 튀겨도 맛있다는 얘기. 맛있다고. 찰리 채플린 영화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맞아 있었어요. 네, 무성 영화에서. 네. 야, 찰리 채플린까지 가는. 너무 맛있겠다. 근데 사실 우리 여름에 주부들한테 뭐 튀겨 좀 새로운 거 해줘 기름에 지져줘 이러면 덥지. 되게 짜증 나거든요. 그럼. 근데 보니까 새우도 오래 익히지 않아도 금세 네. 익잖아요. 네. 그러네. 가지도 금세 익잖아요. 네. 저거는 조금 마음만 조금 간단하게. 있다면 네. 해줄 수 있을 법한 요리일 네. 것 같아요. 만드는 과정도 쉽고. 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네. 나중에 이제 새우가 익으면은 그 안이 네. 붉은기가 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또 식감이, 식감이 또 더 좋아지죠. 살아나죠. 새우도 굉장히 달잖아요, 사실. 그리고 가지도 지금 굉장히 달거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넣어주고. 그리고 저게 또 그냥 반죽이 아니어서 어. 굉장히 바삭바삭하게 반죽을 또 했기 때문에 기대가 맞아요. 됩니다. 자, 이렇게. 요 그냥도 하나. 네, 아까 예 해달라고 해서갖고 4개 해놨습니다. 예. 아, 4개, 예. 네, 여기 4개. 재용 아나운서의 네, 그 네. 주문이 있었죠. 네, 네. 요거는 특별 오더. 제용 식당으로 지금 배달하고. 스페셜 오더예요. 예. 자, 이렇게 근데 이재용 아나운서 진짜 그 미식가신 것 같아요. 요 맞아요. 매번 이게 매주 이렇게 보면은 너무 섬세하게 잘 아시고 계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역시 집에서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이 정도까지 해주세요? 아니 라면이라도. 라면이. 진짜 남자들은 집에서 해주면 좋아요. 나 아, 너무 좋아해요? 궁금해. 네. 정말. 아, 진짜 좋아해요? 아니 집에서 해준 게 편안하게 먹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럼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하게 돼요. 아, 정말요? 해주고 싶고 예. 더 맛있는 거 막 알아보게 되고 지금 이 얘기 나오는 순간 시청자분들도 더 막 TV 앞으로 다가오실걸요. 그래 저걸 한번 해줄까? 막 이런 생각. 아니 만약에 오늘 일하고 저 집에 갔는데 집에 저거 했어. 아 세상 너무 고맙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렇구나. 게다가 거기 옆에다 이제 캔맥주라도 같이 그냥 탁 마시고 오면은 편하게. 이 가지 강정에다가 그걸 탁 오면은 그냥 스트레스가 그냥 피로가 싹 풀리는 거죠. 그럼. 그렇죠. 그럼 오늘 애들 일찍 재우지. 아이고 식은땀이 내가 나죠 왜? 아니 애들은 일찍 자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성장 호르몬 키도 때문에 봐야 일찍 자야 돼요. 되고. 네. 그런 거죠? 그럼요. 뭘 달리 듣고 그래. 일찍 자야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튀겨주면 되는 거예요? 아, 한 번만 튀겨서 드셔도 맛있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네. 한 번 튀기는 것보다는요, 네. 2번 튀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아, 드리고 맞아. 싶어요. 저번에 맞아요.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번 튀겼을 때 네. 이렇게 튀김 옷이 이렇게 부풀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안에 기포들이 생깁니다. 네, 동글동글. 네. 근데 그랬을 때 다시 또 한 번 튀겨내시면 그 기포 사이 때문에, 기포 때문에 다시 또 막 바삭바삭해져요. 네네네. 한번 튀겨가지고 이제 건져내서 좀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 튀김집에 가도 초벌구이 해놓은 거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맞아요. 맞네. 그래서 요거 주세요. 그럼 그때 바로 다시 튀겨서 튀기잖아요. 맞네. 다시 준다고. 아, 그 그게 더 전에 고소해. 빠진 과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못 보신 걸 거예요. 요거 주세요 했을 때 네. 사장님이 그거를 이렇게 소쿠리 이렇게 네. 담아가지고 탁탁 한번 맞아요. 네, 네네. 그게 지금 셰프님이 말씀하신 공기층 사이에 들어있는 기름을 빼고 그 안에 새로운 기름이 샥 들어가서 더 그걸 뜨겁고 이제 탁탁 바삭하게 쳐야 되는구나. 기름을 한번 탁탁 쳐서 빼고. 탁탁 치면 네. 공기층 안에 싹 있는 게 빠져요. 네. 오. 그렇군요. 그 옥수동에 포장마차 잘하는 집인데. 이거 봐. 아유. 지하철역 밑에 맞아, 맞아. 튀김 맛있는 집. 맞아요. 뭔지 알아요. 거기 줄 서 먹어요. 거기서 배 떠고 세상에. 같기도 하고. 아니 진짜 우리 저 이재원 아나운서만 따라다니면은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겠어. 진짜 이거 맞습니다. 하면서 매번 느껴요. 맞아요. 그 튀김집 유명하더라고 보니까. 네, 거기 유명해요. 줄 서 있어요. 어. 자, 이제 계란 후라이. 던져줄게요. 가족들이 네. 다 같이 나와서. 자, 던지겠습니다. 그 탁탁 쳐갖고 빼주셔야 돼요. 저. 네. 탁탁탁. 오. 아이고. 아이고 이 아이고, 살림살이를 다 그제 네네. 아니, 여기. 저한테 좀 시키고 그러세요. 아, 네네. 이걸 묶였어. 네. 자, 이렇게. 그렇게 네, 주걱 그렇게. 이용해서
쳐주시면 돼요. 아, 이게 아까 튀김집 아저씨의 저기 맛있게 튀기는 그 저기 중간 과정. 기법입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그렇구나. 네. 탁탁탁탁탁. 기름을 탁탁 기름이 꽤 많이 나오죠. 아, 예. 그러네요. 오. 나는 기름을 몇 방울이라도 더 재활용하려고 저러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예, 있겠네요. 예. 아, 그게 아니었어요. 더 바삭하게 만들기 바삭하게 위해서 하려고. 탁탁탁탁 쳐줍니다. 아, 네. 그렇게. 같이 쳐주세요. 네. 이렇게 털어서 기름을 좀 빼주시는 겁니다. 아, 저게 방법이네. 네. 아, 얼마나 바삭하겠어요, 저러면. 아. 저런 방식으로 2번을 튀긴다. 네, 2번. 네. 뜨거뜨거라. 지금 이 소리 들리시죠? 네. 튀김 소리. 드디어 이게 소낙비 오는 그런 튀김 소리. 네. 자, 이렇게 가지 튀김을 만들어 놨고요. 네. 잠시 동안 가지 네. 안에 그 가지가 식으면서 그 공기층이 생겨요. 그럴 동안에 네. 가지 강정이니까 양념장 필요하겠죠. 네. 요거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렇죠. 양념이 중요하죠, 또. 강정은. 아, 강정이니까 이게 네네.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아, 맞아요. 부먹으로 하셔도 되고 찍먹으로 하셔도 되고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종류 다 해주시나요, 그러면? 두 종 다 해드릴게요. 네. 두 가지 건 뭐. 네, 자. 저기까지는 멘보샤였다가 여기서부터는 닭강정으로. 자, 재료 설명드리면서 넣어드릴게요. 네.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자, 뭐 2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도 있어요. 네, 고추장 넣어주시고요. 고추장 1큰술. 네. 네. 고추장 1큰술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설탕. 오, 설탕도 들어가네요. 네, 설탕도 1큰술 정도, 한 큰술 정도. 아예 이만큼 아, 이 들어가는 정도 거예요. 들어가요? 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물 좀 풀어줘야겠죠? 네. 물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에 올리고당. 올리고당. 아, 올리고당 있어야죠. 강정의 그 맛을 내려면 올리고당 있어야죠. 올리고당에다가 올리고당. 이 달짝지근하겠는데요, 진짜. 아, 그렇죠. 그럼요. 콩 강정이니까. 날짝지근할 것 같아요. 이게 또 윤기도 돌고요. 그리고 여기에 케찹. 케찹도 들어가요. 그래, 그래. 이 강정에 이 또 케찹 빠지면 서운합니다. 맞아요. 네, 칠리 소스. 네. 그리고 자, 한국인은 마늘 힘이죠.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요. 네. 다 넣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 뭐 올리브유 어. 살짝 넣어주세요. 올리브유가 들어가는구나. 자. 그래서 윤기를 좀 살려주십니다. 예. 향이 벌써 올라오네요. 네네. 강정 향이 나오네, 진짜. 그래요? 신기하네. 후추 살짝 뿌려주시고요. 후추도 조금. 자, 이렇게 해서 맛을 좀 볼까요? 자, 된 거예요. 네네네. 자, 또 본인이 또 드시고 또 본인이 감동하는. 네, 그럴 수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아, 제가 네. 그러니까 소스가 중요해요, 강정은. 아, 그럼. 음. 이 맛이에요. 예. 이 강정으로 갔어요. 멘보샤에서 완전 예. 가지 강정으로 변신됐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설탕도 그 정도 넣고 네네네. 그 넣는데도 그렇게 막 썩 막 확 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쵸, 그쵸, 어, 그쵸. 신기하네. 너무 달아도 안 좋더라고요. 안 좋죠. 예. 아니, 저 강정 요리 보니까 그래요. 저 속초에 가면 네. 속초 시장 가면 전부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네, 맞아. 강정. 강정 유명하죠. 네. 케이스도 커요. 아, 이만한 거 하나씩 케이스가 들고. 없어요. 이렇게 옆으로 다녀야 돼요. 사실 강정은 식어도 맛있는데. 네, 맞아요, 양념 맞아요. 때문에. 그게 포인트 같아요. 식어도 맛있어야 이게 이렇게 오래 보관해서 둘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역으로 배달도 해주잖아, 그 집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차 튀김을 할 거예요. 아. 자, 샤. 더 바삭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네. 아까 털어놨던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네, 다시 달구어진 기름에 넣고 다시 한번 2차로 튀겨주십니다. 정성이네, 그렇죠? 네. 그 셰프님 그거 튀기시고 네네네. 소스에 묻히기 전에 네네. 저희 하나만 먹어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아, 또 스페셜 멘보샤 주문서. 느낌처럼. 멘보샤처럼. 어. 스페셜 주문 또 들어왔습니다. 네. 네. 아저씨, 이거 3,000원에 몇 개예요? 아, 맞아. 그리고 튀김은 사실 저게 튀기자마자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 뜨거울 때 그쵸. 막 하면서 막 신경이 곤두설 정도로 뜨거울 때. 맞아요.
와, 정말 맛있겠다. 색깔도 처음에 초벌했을 때보다는 이제 훨씬 더 이제 노릇노릇하게. 노릇하게 올라오네. 아, 저거 식감 땡기네. 예, 정말 땡긴다. 벌써 침 고여요. 그렇죠. 그러게 이게 소스를 안 묻히고 그냥도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예,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맛있겠죠. 간도 좀 됐거든요, 사실. 소금을 계속 뿌렸기 때문에. 아니 제 생각에는 저거 어차피 묻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네. 저거 하나씩 주시고 그 시간에 저거 이렇게 묻히시면 어떨까? 맞아요, 좋은 맞아요. 생각인 것 같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네. 되고요. 제가 먼저 하나 좀 튀겨갖고 드릴게요. 네네. 네. 아우, 노릇스름해진 거 봐요. 너무 예뻐요. 아, 지금 뭐 행복한 아침 보고 계시는 분들 아침부터 튀김 땡긴다 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꺼내내겠습니다. 자, 먼저 몇 개만, 드실 거 몇 개만 이렇게 네. 마찬가지로 이때도 털어주세요. 똑같이. 탁탁탁탁. 어우, 꽤 기름이 많이 나오네, 진짜. 네, 많이 나와요. 너무 맛있겠다. 어우, 새우가 튀어나왔어.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자, 여기 이재용 아나운서는 그거 하나씩 새우 드세요. 없는 거 주세요. 하나씩 둘 다 좀 먹어보려고 나눠드리겠어요. 그런 거죠. 제가 이거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아, 맛있겠어. 저 튀김 지금 막 저렇게 탁 바로 했을 때. 향이 엄청나요. 지금 스튜디오에 이 기름 냄새가 정말 진동을 하는데. 죽겠죠, 아주. 네. 아, 이거 꼭 먹어봐야 돼요. 지금 먹어봐야 됩니다. 근데 되게 진하진 않은데 연하게 새우 향이 나지 않아요? 새우 튀긴 향이? 오, 정말 연하게. 살짝 나요. 아, 고맙습니다. 벌써? 자,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아우, 저희가 또 중간에 먹어보기는 또 처음이에요. 요리 아니, 중간에. 이게 양념을 하기 전에도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한 번은 이제 한번 먹어보려고 그런 거죠. 뜨거울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자, 여기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동시에 드시면 뜨거워서 아무도 말을 못해요. 한 분씩 드세요, 한 분씩. 이게 속 안에 그 새우살이 탱글탱글해가지고 입안에서 식감이 씹힐 때 탁 터져요. 너무 맛있죠? 아, 겉은 바삭하면서 맞아요. 안은 촉촉하고 네. 가지의 매력이 되게 반전인데요, 정말? 되게 신기한 게 네. 겉은 약간 링처럼 단단히 잡아주는데 그 안에는 기름을 먹은 이 가지가 엄청 부드럽잖아요. 네. 또 그 안에 양념 잘 돼 있는 새우가 들어가 있어요. 탱글탱글하고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게 세 개가 입안에서 같이 먹어지는 건데 심지어 뜨거우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고 남이 해준 튀김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지금. 가지가 왜 이렇게 달아요? 아, 달다. 수분도 살아있고요. 네. 오, 촉촉하니 너무 단데요? 오, 맛있다. 새우 없는 건데. 네네. 없는 거 드시고 계세요? 새우 없는 건 괜찮아. 저도 없는 한번 것도 먹어볼까요? 새우 없어도 돼요. 아, 이거 엄청 뜨겁네요. 야, 가지가 이런 맛이구나. 겉은 이제 바삭바삭하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부드러운 게 쏙 나오니까. 네. 아니, 고구마 튀김도 맛있지만 집에서 고구마 튀김 하실 때 가지 튀김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안 넣어도 돼요. 고구마 튀김 먹을 때 좀 약간 예, 그런 예. 맛도 느껴져요. 안에 안 넣어도 되고요. 그냥 가지만 튀기셔도 맛있어요. 맛있어. 물론 삶으면 더 맛있고. 와, 정말 촉촉해서 물이 싹 나와요. 네네. 중간에 먹기를 잘했죠? 네. 아, 너무 맛있었어요. 와. 이렇게 튀긴 가지를요. 네. 따뜻하게 덮여놓은 절대 태우면 안 됩니다. 네. 태우면 안 되는, 네. 안 되고. 자, 이번에 이제 양념을 입히는 거예요. 그죠? 네네네. 안정이죠, 이제는. 제 완성 접시가 잠깐. 네. 맛있다. 너무 맛있죠? 이렇게만 네, 먹어도 넣어주세요. 맛있는데 양념을 바르면 또 얼마나 맛있어지겠어요. 오, 이거 별미네. 야, 이게 처음에 이거 새우가 터지지 않게 네네네. 좀 굵게 해가지고 잘 떠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그럼요. 아, 이제 양념을 겉에 발라줍니다. 아니, 저 집에서 가지 튀김은 한번 꼭 해보세요. 너무 맛있네. 네. 자, 이렇게 딱 버무리듯이. 버무리면서 맛있겠어. 양념을 옷을 입혀준다 생각하면 네, 되는 네. 거죠. 좀 뒤집어 주세요, 김영 씨가. 네. 저거 막 땡긴다. 저것도 맛있겠다. 근데 양념 묻으니까 약간 순대 같기도 하네요. 네. 아, 양념 순대 같은 느낌도 네. 살짝 나고요.
이렇게만 해주면 완성인 그렇죠. 거예요? 예, 예. 네네,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네. 소스만 겉에 네네. 골고루 발라주시면 저거 이제 그대로 버무려서 우리가 맛을 완성입니다. 보면 되니까 네네. 저거 마저 버무리시는 동안 레시피 한번 볼까요? 네. 네. 나의 별내다 나에게 다 나의 별내다 모든 게 다 나의 별내다 너 나를 믿어줄래 어서 네 맘을 열어줄래 신비로운 내 빛깔이란 나 너를 비춰줄 내 모습이 닮아 누구보다 빛이 날 수 있게 너와 나 함께 네, 가지강성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바로 그냥 튀겨서만 먹어도 너무 맛있었는데 저 강정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튀김도 그냥 튀김이 아니었잖아요. 예. 뭐 탄산수를 넣기도 하고 얼음을 넣으면서 예.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안은 촉촉한 가지튀김 거기다 소스를 버무린 강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가지튀김 먹어본 제 입장에서 강추입니다. 강추. 저도 강력 추천입니다. 아, 자, 소스. 근데 또 있어, 네. 또 있어요. 또 있어. 우리가. 또 가지로 또 하나 더 예. 있어요. 네네. 네. 제가 아까 지역 충청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경상도. 경상도에서 그 경상도. 냉국을 그 막 가지 네. 찢어 갖고 그 먹으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주변에 경상도 분들은 많으셔서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공감이 되거나 아 맞아 먹는 거 봤어 이러실 텐데 네. 네. 제가 할 지역은 멀리 가야 돼요. 멀리? 멀리 가요? 멀리. 경상도도 북한인가? 제법 가는데. 그렇지. 거기서 더 멀리. 더 가요? 멀리. 바다 건너가는구나. 그렇죠. 아. 저는 제주도로 갑니다. 예. 아, 제주도. 어서 왔습니까?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없어 예. 제주도에서 먹는 가지 볶음을 그래요? 구이. 구이. 가지 구이를 한번 알려드릴 텐데 제주식 가지구이. 아, 그거 제가 구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구우면 된다고 하는데 약간 특이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양념이 좀 더 특별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제주도 분께 여쭤봤어요. 네. 사실은 우린 이게 조그맣게 조금 이렇게 소복소복 담아서 먹는 걸 봤는데 갔더니 이만큼을 주시는 거죠. 이만큼이요? 진짜 이만큼을. 이만큼, 어. 근데 이게 제주도에서는 나름 외부 분들에게 나에게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다 이런 뜻이기도 했고 아. 제주도에선 가지가 흔치가 않았대요. 네. 그래서 귀한 손님 왔을 때 내놓은 음식이라서 제주에서요? 네, 약간 투박한 제주도지만 요거는 나름 좀 이렇게 모양을 좀 낸 음식이라고 해서 제가 배워왔는데 네. 아주 쉽고 간단하고요. 네. 그동안 먹었던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라 반찬으로 해 드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반찬. 아유, 네. 반가운 소리네요. 저도 가지 사서 끝은 조금 자르고요. 네. 한 요 3등분 내지는 2등분, 짧은 가지는 2등분, 긴 가지는 3등분 해서 이렇게 반으로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반으로만 네, 잘라줍니다. 윷처럼 잘라주시면 돼요. 윷 모양으로 이렇게. 아, 진짜 윤 모양이네. 윷 윷놀이 해야 되겠어요. 유시야. 유신데요? 그리고 윷을 잘라준 후에 이 안에 칼집을 이렇게 내주세요. 사선으로. 사선으로. 네. X자. 칼집 내는 이유는? 이 안에 나중에 구웠을 때 기름도 좀 잘 들어가고 빨리 굽기도 되고 네. 양념 부었을 때 양념 깊이 들어가라고. 네. 이렇게 칼집. 양념을 붓는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아, 그러네. 양념이 훨씬 잘 들어가요. 망고 같이. 그러네요.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훨씬 잘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돼요. 네. 제가 마저 준비를 좀 할까요? 네네네. 네. 그 셰프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소금을 좀 뿌려서 이 안에 있는 수분을 빼준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튀김할 때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튀길 때 수분이 조금 있으면 튈 염려도 있고 한데 네. 우리는 수분이 좀 필요해요 오늘. 소금 소금을 따로 뿌리지 않고 그냥 바로 팬에 좀 구울게요. 제 오늘 요리 진짜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바로 굽는 거 네, 아닙니까? 바로 팬으로 갈게요. 바로. 오. 좀 예열된 팬이에요. 네. 그대로 바로. 네, 바로 구우세요. 네. 저렇게 지금 굽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지 요리를 하시면서. 왜요? 왜냐면은 가지는 대표적인 지용성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토마토와 함께 굉장히 기름과 궁합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렇게 기름에 굽게 되시면 그 비타민 D의 흡수율이 또 높아지고요. 네, 또 그 영양 성분도 더 2배, 3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지 요리 할 때는 꼭 저렇게 기름에 한번 구워주시거나 튀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지도 그렇고 토마토 같은 것도 그렇고요. 맞아요. 네, 구워 네. 먹으면 더 좋다고 네,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굽는 동안 네. 중간에 한 번씩만 기름을 조금씩 둘러주세요. 이거는 센 불로 해야 돼요? 약불로 해야 돼요? 뭐 센 불, 약불 상관없는데 저는 불을 조금 줄여놨어요. 왜냐하면 이거 굽는 동안 우리가 막 말만 하면 시청자분들 되게 싫어해요. 아. 양념을 후다닥 만들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집에서는 요거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기름도 두르고 뒤집어도 보고 하시면 되는데 네. 저희는 오늘 굽는 동안 아주 빠르게 양념 만들게요. 지금 좋아요. 양념으로 오세요. 그래. 우리 또 말 많으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유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빨리빨리 만들어 보고 하지 이럴 수도 있어. 네. 아, 나만 조심하면 되겠구나. 야. 고춧가루, 간장, 네. 물, 네. 청주. 청주. 먼저 넣어서 한번 불리세요. 이제 아시죠? 네네. 고춧가루를 좀 불려주고 설탕 넣어서 설탕 녹여주시고 네. 물엿 넣어서 농도와 단맛을 추가시켜 주신 후에 네. 집에 있는 홍고추 아우, 썰어놓고 맛있겠다. 청고추 어. 썰어놓고 네. 쪽파 썰어놓고 아우, 참기름 마지막에 아우, 참기름. 불러서 어. 저으신 후에 네. 오늘 저는 얘를 쓸 거예요. 어이구. 통들깨. 통들게. 통들깨. 네. 통들깨를 넣으세요. 아우 참기름이 미끄러웠어요. 네. 아니 그냥 절여서 밥 비벼 먹으면 될 것 네,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요. 맛있죠. 집에서 할 땐 들깨를 엎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집에서 들깨 보면 짜증나 청소해야 되니까. 아이, 어쨌든 깨는 쏟아졌네 집에서. 자 요렇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요게 진짜 국수 양념으로도 좋고요. 맛이 그러네. 진짜 아 그렇게 했어요. 기가 막혀요. 어우 향도 너무 좋아요. 아니 저기다 그냥 소면해서 비빔국수. 비빔면. 아. 오. 바로 그거예요. 밥 아니, 비벼 진짜 먹고. 진짜 향이 맛있어요. 좋아요. 요거 집에서 조금 더 짜게 먹고 싶다 이러면 조선간장, 국간장하고 진간장하고 섞어서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 깊은 맛이 더 날 수 있어요. 두부 찍어 먹어도 맛있겠는데. 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오. 묵, 두부 뭐.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능이네요. 아까 가지밥 맛있다. 해가지고 네, 가지밥 해가지고. 비벼 먹으면 가지밥에. 진짜 맛있겠네요. 예. 진짜 맛있다. 예, 진짜 예. 가지밥 그대로. 예. 이 소리가. 네. 아우 잘 익었어. 가지 잘 네네네. 익었어요. 네. 네,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구워주시면 되는데 아까 셰프님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는 막 뚝 따갖고 생으로 먹기도 하기 네. 때문에 네. 너무 많이 익히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맞습니다. 오케이. 네, 생만 익으면 되고 네. 중간에 기름을 좀 둘러가면서 익혀주시면 좋고요. 네. 아무래도 이 안에 들어있는 기름을 먹게 되니까 너무 질이 안 좋은 기름보다는 조금 좋은 기름. 엑스트라 버진? 근데 엑스트라 버진은 잘못하면 기름이 이게 발연점이 낮아서 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진. 버진. 이 정도는 그냥 포도씨유. 이 정도 포도씨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포도씨유 네, 하니까. 그러면 되죠. 예. 네. 집에서들 많이 쓰죠. 포도. 네네네. 이렇게 하면 너무 색깔도 예쁘죠, 지금? 그러니까 옆에 보면 이 정도 안 익은 데도 있고 기름이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 정도 익으면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익혀주신다 생각하면 야, 돼요. 맛있겠다. 표면이 이렇게 잘 익어서 씹었을 때 이렇게 아삭아삭한 맛도 느낄 수 네. 있고 셰프님은 튀겼지만 저는 구워서 네. 다른 식감을 분명히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요거를 그릇에 옮길게요. 이거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아, 야, 이건 정말 야, 너무 초간단이다. 간단하다.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릇에 옮기면서 이제 우리 주부님들 외치면 돼요. 밥 먹어! 빨리 와! 네. 빨리 앉아! 그러니까 이건 저 양념장이 포인트네. 빨리 와! 빨리 그러니까요. 와! 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아, 저 양념장. 진짜 저는 저거를요, 제주도 가면요, 아. 잔칫날, 결혼식 날이나 이럴 때 가지를 저렇게 해서 줘요. 귀한 음식이라고 해서. 야, 근데 오늘 저 가지 양념은 그 이상이다. 네. 이게 제주도식 가지 구이. 네네네. 그 집안에 행사 있을 때 꼭 하시는 음식들이에요. 네. 그렇구나. 네. 아, 또 양념이 워낙 맛있다고 하니까. 아니 양념만 있으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냥 구우면 네. 되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밥에 찬물 말아갖고 말아 먹으니까 기가 막히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겠어. 밥 드릴 때 물 말아 드릴까요? 물 말아 드릴까요? 밥 있어요? 밥 있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물 말아 드릴게요. 물 좀 말아 주세요. 다 완성됐어요. 네. 야, 요거를 네. 좀 배달 좀 해주세요. 예. 자, 저거 담을 동안 레시피 보겠습니다. 네. 좋지마 끊어봐 이 노래 완전 좋잖아 숨 막히잖아 막 떨리잖아 확 끌리잖아 그래 지금 make me fly 예, 제주식이에요. 저거 제주식 가지를 구워서 저 양념이 포인트인데. 네. 예, 아까 보셨죠? 그 레시피.
레시피는 저희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요. 다시 보고 싶으시면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낙 만드는 과정이 간단해서요. 네. 내 집에서도 뚝딱뚝딱 주부님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또는 이번 주말 강추입니다. 정말. 정말 강추입니다. 잘 먹어보자고요. 오늘도 제 아, 앞에 이렇게 음식이 흐뭇하다, 흐뭇해. 왔네요. 네. 어떤 거 먼저 드실까요? 저는 요거부터 한번 강정? 먹어볼게요. 아, 네, 제주식 네. 갈치. 제주식 네. 가지 구이. 찢어서. 이거 살짝 찢어서 먹어야 돼요. 한 입에? 어머, 한 입에 드셨어. 맛있어요. 오, 이게 정민 요리연구가의 팁입니다. 살짝 찢어서. 찢어서. 오, 뜨거우니까. 네, 세로로. 어때요? 가지만 구워서도 맛있을 거 같고 요즘 제철이라서요. 근데 이거 양념이 진짜 이건 맞는 양념이네. 어디에 발라도 되겠어요. 많이 안 짜죠, 생각보다. 안 쪄요. 생각보다 짜지도 않고.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감칠맛이 싹 도는 게. 이게 옆에서만 봤는데 어때요? 씹으면서 가지의 그 육즙이 고기가 아니니까 수분기가 즙이 쫙 나와요. 가지즙이 쭉 나오면서 양념이 진짜 제대로네. 식감도 살아있고 흐물흐물하지도 않아요. 흐물흐물하지 않아요. 이게 땡글땡글하고. 제주식 가지구이. 오, 자극적이지도 않고 밥 반찬으로 딱이네요, 네. 이게. 이게 지금 좀 오. 뜨거울 때 또 맛이 있는데 차도 네. 맛이 있거든요. 아니, 이게 진짜 물 말아서 먹으면 최고. 가지에 수분이 있어서 안에 이렇게 넣고 싹 베어 먹는 순간에 네. 그 가지밭에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확 가지의 즙이 모이스처라이징 효과를 쫙. 야, 이제 요거. 강정. 요거 밥이랑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 밥이랑. 이걸 이게 닭강정. 가지 강정이죠. 가지 강정. 안에는 새우살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튀김을 먹어봤잖아요. 응? 튀김도 훌륭했지만 이 강정이 소스 맛이 기가 막히네요. 저는 이거 소스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약간 단짠단짠의 매력이 있는데요. 네. 그냥 저 따라 하시면 돼요. 저 자신감. 자, 먹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 그냥 먹었는데 이제 소스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맛있죠? 강정으로 변신했다. 네. 아우, 씹히는 새우 맛이 아주 부드럽고. 네. 새우가 너무 달아요, 입안에서. 그죠. 식감도 너무 좋고. 이게 집에서 치맥하지 마시고요. 네. 가맥. 가지 맥주. 가지 맥주 하십시오. 네. 가지가 정말 다양한 요리가 있는데 뭐 가지로 청을 담그기도 한다면서요? 아, 네. 이제 한참 철이고 지금 마트 가시면 우리 주부님들 고민하는 코너가 어디냐면 식자재 코너가 아니라 그 청 담그는 통 앞에서 내가 올해 이 통을 또 살까 말까 고민들을 엄청 하고 계시는데요. 네. 가지 가격이 조금 더 떨어졌을 때는 가지를 좀 많이 구입하셔서 일반 청 담그듯이 가지와 설탕을 1대1 비율로 잘라서 담궈 두시고 한 내년 봄쯤에 드시면 가지 청이 돼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빨리 빠져나오거든요. 네. 이걸로 여름에 음료도 담가 드시고 그냥 시원하게 물 타서 드시기도 하시고 요리할 때도 넣으면 가지는 안 넣지만 가지 맛이 나는 가지 청이 완성됩니다. 가지청은 처음 들었어요. 좋네요. 네. 가지청. 아, 오늘 가지 요리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야, 저희가 먹어봤는데요. 가지 요리 강추입니다, 강추. 네, 정말 일품입니다. 꼭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가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는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강남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남성이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5월 13일 새벽 음주 단속을 피해 서울 강남 한복판을 도주하는 스포츠카.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와 충돌하는데요. 멈추지 않고 추격전을 벌이는 스포츠카. 뒤따라온 순찰차를 받고서야 멈춥니다. 음주운전 상태로 이제 도로교통법 7개를 위반하고 인명 피해를 낸 후에 이제 도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에 취약한 여름밤. 시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반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항상 먹으면서 괜찮겠다 생각이 들 때는 있죠. 음주가 잦은 초여름, 음주 단속도 한창인데요. 6월 25일부터 그 음주 처벌 기준이 좀 강화돼서 요즘에 최근 추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중. 올 6월 25일부터 이제는 술 한 잔도 적발된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음주 단속 기준, 과연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금요일 늦은 저녁, 차량이 즐비한 서울시 강남구.
분주하게 음주 단속이 이뤄지는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간히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전하기 위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통사고 약 22만 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약 2만 건에 달하는데요. 작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은 34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작년 9월 22세 윤창호 씨가 만취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대했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는데요. 한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대중의 공분을 사며 동의자를 모았고 결국 법 제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반짝 줄었던 음주사고는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작년 윤창호법이 발효되어서 음주운전이 약간의 감소하긴 하였지만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서 시민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거리로 나가 물어봤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바뀐 거는 기사로 접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형량이 바뀌고 하는 건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윤창호법에 대해 시민들은 잘 몰랐습니다. 이런 이유일까요? 처벌이 강화됐어도 음주운전 적발은 여전한데요. 음주 감지가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44조 1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할 겁니다. 주셔야 돼요. 좀 더 더요. 조금 더. 됐습니다. 예, 부석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0.100 나왔습니다. 0.100은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6월 25일부터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개정 후 면허 정지 수치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술 한 잔을 마셨을 때와 같다고 합니다. 음주 단속을 하다 보면 훈방도 사실 많이 나와요. 10건 중 8, 9건은 그래도 0.03 정지 수치 이상은 나오거든요. 시행된다면 훈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질 거로 봅니다. 네, 저는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이 음주운전이 과연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진호 교수입니다. 음주 상태에 따라서 대처하는 게 더 달라지는가, 이 두 개를 가지고 각각 체험해 보면 확실히 또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달라지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직접 고글을 써봤는데요. 진짜 많이 어지럽더라고요. 고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질수록 시야 왜곡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걸을 때도 실선을 따라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주변이 약간 뭔가 무지개 뜬 것처럼 보이고 근처 산이 있는데 산에 불이 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많이 어지러워 보이고 앞이 되게 흐릿하게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체험을 시작했는데요. 고글을 쓴 채 안전속도로 주행하다 보면 물기둥이 솟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사고 발생선까지 정지하면 체험 성공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 정도, 그 상태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천천히. 이게 속도감이 천천히. 지금 다시 봐도 아찔한데요. 제가 너무 당황했나 봅니다. 사고 정지선도 지키지 못했네요. 이게 속도감이 잘 안 나네. 다음은 면허 취소 기준입니다. 0.12 정도 만취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체험 조건이었던 안전속도 유지는 무시하고 갑자기 비틀대는 체험 차량. 이윽고 멈추지 못하고 2차 정지선까지 질주합니다. 다시 봐도 정말 끔찍한데요. 보이시나요?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사람은 예. 물론이고 자동차도 치게 된 그런 거겠죠? 정면 충돌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 만약에 사람이었다면은 사람을 그냥 그대로 갖다 때리는 거고 그냥 정면 충돌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사고 발생선을 훨씬 넘어섰는데요. 이쯤이면 대형 사고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앞이 안 보인다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계기판도 뭐 잘 안 보이고 속도도 체감이 안 되다 보니까 더 뭔가 불안한 게 있고 아예 반응이 다 느려져서 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술 한 잔이라도 먹고 잡는 운전대가 언제든 대형 참사 차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도 그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음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로 모친을 찾은 자매 2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가해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 딸내미들이 엄매 보러 오다 그랬다고 왜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죽여부여? 자기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음주로 해서 남의 피해까지는 살인이에요. 10억을 주고 100억을 줘도 인자 살만 누나들을 어떻게 한답니까? 무심코 저지른 음주운전.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달 25일부터는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서 술 한 잔도 단속됩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이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시민의 의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라는 말이 확 와닿습니다. 김재환 기자가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가 아니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체험을 해봤는데 보셨죠? 저렇게 됩니다. 네. 통제가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다가오는 25일부터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니까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비 소식이 없는데요. 기온도 제법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야외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혜연 캐스터. 네, 오늘은 우산 대신 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서울 등 중부 지역의 하늘엔 구름이 잔뜩 껴있지만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내리쬐는 볕의 기온이 제법 올라서 한낮에 서울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고요. 경북 의석은 무려 33도까지 높게 치솟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만큼 자외선 또한 강해집니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오늘 남부와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높겠고요. 그 외 지역도 높아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유입되고 있는 국외 미세먼지의 대기가 정체되는 탓에 대부분 남부 지역과 충북 등 일부 중부에서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존 농도는 전국 곳곳에서 짙어지겠습니다. 오후 시간 외출은 삼가는 게 좋겠고요. 외출을 하게 된다면 실내나 그늘에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서울, 전주 28도, 광주, 강릉 30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우산을 꺼내셔야 합니다. 오후에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외 지역에서도 비 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비 소식이 잦아서 장마는 아닐까? 과연 장마가 언제 시작되나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주 들어오면서 작년보다 장마 전선의 북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쪽에 위치해 있는 장마 전선이 서서히 올라와 다음 주 중반쯤 제주와 남해안에서 첫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본격적인 장마는 7월 초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잦은 여름이라지만 이번 주 맑은 날은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마음껏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친절한 예인씨 시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과 양식식품 박람회인 2019 씨팜쇼가 오늘부터 4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선 해외 10개국 바이어들을 처음으로 초청해 우수한 한국 수산물을 소개합니다. 관람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해양수산 관련 스마트 기술을 선보이는 스타트업들의 활약상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예인 씨였습니다.
오늘 낮에는 뭐 한여름 날씨라니까 자외선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